자, 577페이지 보면 농지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농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처분한다 그런 말이 안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농지 처분 사유가 나와야 돼요. 상식적으로 농지 처분 사유가 있어야 농지 처분하는데, 농지 처분 사유는 읽어보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몇 번이 안 되냐 그러면 2번하고 2번 체크하고 5번 체크하고 2, 5, 8만 잡아요. 2, 5, 8 2번, 5번, 8번 나머지 읽어봐야 돼요. 스스로 읽히고. 무슨 얘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번에 뭐가 나옵니까?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냐하게 되고 3개월이 경과됐다. 몇 개월? 그건 암기하죠. 두 번째, 농지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했다? 2년 내 착수했다. 8번은 농지 소유 상한이 초과되면 다 파냐 초과만 파냐 이걸 물어봐요. 초과만 팝니다.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 상한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만 판다. 다 파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처분 사유가 발생되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통지해 주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농지 소유자들이 우리나라 농지법을 안 봐요. 농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스스로 팔아야 된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청장이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라고 통지 알려줍니다. 1년 내에 팔아야 된다고 통지합니다. 통지하게 되면 얘가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1년 내에 안 팝니다. 1년 내에 안 팔면 그때는 이제 처분 통지가 이제 명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이 6개월 내에 파라고 명령합니다. 처분 명령. 6개월 내에 파라고 처분 명령인데 그래도 안 팔고 버팁니다.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포기합니다. 얘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농지 그냥 가지세요. 가지고 팔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돈 내세요.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팔 때까지 농지가액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20을 팔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이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2년 기억하시고 3개월 2년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시군구청장이 1년 내에 팔아야 된다고 알려준다. 근데 1년 내에 안 팔면 어쩐다? 6개월을 파라고 명령한다. 6개월을 파라고 명령 6개월 지나도 안 팔면 어쩐다?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1년에 한 번 부과한다. 농지가액의 100분의 20이다. 6개월 내에 파라고 명령한다. 첫 번째 1년은 버텨봤어요. 버텼더니 6개월 내에 파라고 명령합니다. 안 팔면 어쩐다고? 땅값의 20%면 크잖아요. 20%씩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러면 이제 농지 소유자 농지 팔려고 뛰어가겠죠. 농지 들고 뛰어가겠죠. 어디로 가겠죠? 중개사무소 가겠죠. 중개사무소 안 팔릴 수 있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는 뭐라 하냐? 농지 들고 가서 역으로 내 농지 사가라 그러면 내 농지 사가라고 매수 청구.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냐? 농지은행 가서 농지은행 뭐라고요?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이요. 농어촌공사에서 매수 청구하면 농어촌공사는 사줍니다.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조금. 얼마가 조금일까요? 그러면 물어봐나마나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한데 더 작은 게 있는데 찾아야 돼요. 공시지가보다 뭐가 작으면 시가가 작으면 시가 줄 수도 있다. 시가하고 비교해봐라. 이렇게 해서 농지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농지법은 규제가 되게 강한 법이요. 근데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농지법은 자꾸 규제 강해서 되냐고 그냥 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푸냐? 1년 내에 팔아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1년 내에 안 팔면 어쩐다? 처분 명령을 했는데 처분 명령을 잠시 유예하겠다. 처분 명령 유예 보류한다. 몇 년간 보류하냐 그러면 3년간 보류합니다. 처분 의무 기간 이 1년이 처분 의무 기간이요. 의무 기간이 끝나고 3년 동안 보류해 봅니다. 어쩔 때 3년 동안 보류하냐 그러면 자 팔아야 된다. 처분 통지 딱 하니까 농지수에 그래 팔겠다. 근데 자기는 팔 능력이 안 되니까 농어촌 공사 찾아가서
사가라가 아니고 내 농지 팔아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예요. 농어촌공사한테 매도 위탁계약을 맺으면 얘 팔겠다는 의사가 있는 애 없는 애? 있는 애죠. 그러면 기다린다고 농어촌공사가 팔아줄 거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매도 위탁계약 맺었다. 두 번째는 가가지고 1년 내 팔아야 됩니다 라고 알려줬더니 파는가 안 팔 때 가봤더니 얘가 거기서 열심히 땀 삐질삐질하면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니 뭐하냐 그랬더니 말도 않고 열심히 농사 짓는 거예요. 좀 짠해 보이는 거예요. 표정이 좀 봐줬으면 하는 표정이요. 그러면 말 않고 조용히 옵니다. 처분 명령 않고 조용히 왔다가 그 다음에 또 가봐요. 또 열심히 농사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봐요. 또 가봐요. 의무 기간이 끝나고 몇 년 동안 가본다고? 3년 동안. 3년 동안 얘가 진짜 반성하면서 열심히 농사 짓는 거예요. 3년이 딱 지나면 처분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 만들었어요. 이 내용이 농지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 처분. 저 정도 내용 알고 스스로 읽어보세요. 저 정도 알면 시험 나올 수 있는 다 있어요. 580페이지입니다. 4번 담보 농지 취득은 출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6월달에 한번 해요. 6월달에. 582페이지 농지 이용계 수입 X 83X 84X 85 대리경작 6월 딱 한 번 봅니다. 혹시 모르니까 87페이지 4번 토양 계량 보전 X 1번 X고 2번은 나중에 할 거예요. 2번 나중에 한번 해야 됩니다. 경지 정리된 농지는 나중에 중개하려면 경지 정리된 농지는 몇 평까지 분할할 수 있냐 이걸 배워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하고 시험이 아니고 실무예요. 실무 대비해서 한번 할 것이고 5번 농지 임대차 사용자차도 6월달에 합니다. 6월달에 하는데 특이하게 농지 임대차 사용자차는 장재현 교수가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건 웃기게 공법보다도 중개사법이 잘 중개사법이 농지 임대차 사용자차 거기서 열심히 할 거니까 저는 6월달 가서 장 교수가 했죠. 그러면서 몇 가지만 톡톡 짚으면 돼요. 장 교수가 물어보면 공법 시간에 임대차 했죠? 한마디 하세요. 네. 중개사법 있다 말 공법 있다 말 연대하겠냐고. 중개사법을 밀어놨다고. 중개사법에서 하락했다고. 거기서 하락했다고. 거기서 배운다고. 넘겨놓으세요. 592페이지 4장 농지보조입니다. 농지보조. 1번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1번 지정권자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농장 이러고 나오면 다 속아요. 농장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농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절대 농지냐 상대 농지냐. 옛날에는 그랬다면 옛날에는 절대 상대 옛날은 절대 상대인데 지금은 절대가 없어지고 절대 농지라는 말 대신 뭐였습니까? 농업진흥지역 상대 농지라는 말 대신에 명칭이 없어요. 아까 9번 뭐가 있었죠? 농업진흥지역 밖에 최상단에서 하단 경사도가 15% 그러니까 지금 뭐라 쓴다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법에서 이렇게 바뀌면 진흥지역 밖에 농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흥지역이냐 진흥지역 밖에 있냐. 진흥지역은 절대 우리가 배울 때는 진흥지역 이러고 배우지만 공부상에는 진흥지역이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공적 장부에는 진흥지역이 안 나오고 뭐라 나오냐. 나올 때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나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으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진흥지역이라 이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진흥지역. 법에서 진흥지역이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보면 진흥지역 안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고? 진흥구역. 두 번째 보호구역. 지목이 자 우리가 농지 중개하는데 지목이 전, 지목이 답, 지목이 과소이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해서 농지를 보면 농지로 전답 과소이면 첫 번째 뭐가 나오든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이 나오든가 농업보호구역이 나오든가 아니면 뭐가 나오든가
세 가지. 첫 번째, 지능 지역이 찍히든가, 지능 구역이 찍히든가, 보호 구역이 찍히든가. 이게 뭐라고요? 예, 명칭이 없든가. 지목은 전답 과학수인데 뭐가 없다고? 명칭이 없다. 명칭이. 이게 뭐라고요? 지능적 바뀌다. 이 해석을 빨리 해야 돼. 해석을. 토지 이용계 확인서 보면서 저 해석을 해야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는 항상 이렇게 셋 중에 하나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지능구역과 보호구역을 지능지역이란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는 이런 말을 안 써요. 밖에 나가면 지금도 뭐라고요? 절대농지, 상대농지. 뻔해. 우리나라 우리 살아생전에는 분명히 이 말 쓸 거라고 분명히 중계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이 말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합격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나부터 안 써야지. 나부터 안 쓰고 뭐 써야지. 제가 이 설명을 아예 안 해주고 지능구역, 보호구역 이러고 밖에 나가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그냥 옆집 가요, 옆집.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지능지역 딱 해서 못 알아먹으면 절대농지입니다. 금방 알아먹어요. 지능지역 밖의 농지 못 알아먹으면 상대농지입니다. 그러면 알아먹는다고. 그렇게 해도 못 알아먹으면 그 사람 농지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요. 대충 설명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모르니까. 자, 9번입니다. 첫 번째, 지능구역입니다. 지능구역.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있는 지역으로 농림, 축산, 식품의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체크합시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에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에 이용한다. 그게 뭡니까? 진흥구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지정리되어 있는 땅은 100% 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 경지정리 딱딱 되어 있는 그런 전부 다 진흥구역이고,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수질 보전, 수원 확보, 수질 보전,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 농사 지려면 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물. 오염된, 오염 안 된? 오염 안 된. 그럼 오염 안 된 물을 확보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게 나오는 게 보호구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개발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능구역의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 그래서 만드는 게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한다? 물 생각한다. 물. 보호구역이 빵 찍혀 있으면 그 땅 주변에는 100%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천, 강, 저수지 분명히 그게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보호구역은 이런 걸 같은데 우리는 농사 짓는 측면을 보지 말고 우리는 개발 측면 봐야 돼. 개발 측면으로. 중개는 주로 개발하는 것이지 보존하는 측면이 아니니까. 개발하는 측면이니까 지능구역에 이 땅 진짜 싸거든요. 이 땅은 진짜 싸거든요.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꿈도 꾸지 말고. 이 땅은 그런 대로 싸거든요. 그런 대로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진짜 쌉니다.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평야지대 한가운데다 모텔 지어놓으면은 평야지대 한가운데 모텔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잘 가겠네, 거기. 평야지대 한가운데다가 거기다가 막 일반 음식점 해가지고 술집 지어놓으면 막 농사 짓다 말고 전부 다 술 먹으러 가겠네요. 거기는 어쩐다고? 대도 안 간다고. 뭐가 없으니까. 보호구역은 뭐가 있다고? 물이 있다고. 뭐가 있고 천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니까 좀 물이 좀 많이 있는 데는 물이나 해봤자 평소에 가물 때는 보이지도 않고 홍수날 때 오는 그런 물은 필요가 없고 평소에 좀 강이 있다. 경치가 좋잖아요. 그런 보호구역은 판단을 좀 잘해버리는 얘기요. 그런 데 있는 땅은 쓸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구역은 쓸만한 땅이 꽤 있어요. 쓸만한 땅이. 지능구역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맞고 보호구역은 머리만 잘 쓰면 괜찮은 땅도 있습니다. 주 타겟은 우리 중개 주 타겟은 뭐고요? 지능적 밖의 농지가 주 타겟이고 보호구역은 위치를 좀 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지정 대상자 이건 암기보다 이해해야 됩니다. 지능 지역이 보전입니까? 개발입니까? 상식적으로. 절대 농지니까 보전하죠. 보전이니까 보전 목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 간, 농자에서 도 빼고 간, 농자. 그러면 도시에는 주, 상, 공, 녹이 있는데 주, 상, 공은 개발이고 녹지가 보전이니까 결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단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자, 그런 건 암기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주상공하고 특별시 녹지는 안 됨. 지정 절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정 변경 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2번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지금 중요가 아니고 10월 30일 날 중요해요. 10월 30일 날. 어째요? 합격하고. 진흥구역은 원칙은 농사만 집니다. 농사만. 예외 농사와 관련된 개발은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인데요. 농업인 주택은 우리 혹시 여기 농업인 있습니까? 아침에 밤매도 온 사람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된다고 집 지을 수 있다고. 그게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은 지을 수 있다고. 일반 주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구역은 6월 달에 한번 합시다. 보호구역은 혹시 모르니까. 보호구역은 6월 달쯤에 한번 할 것이고 3번 기득권 보호 나온 적 없고 4번 행위자나 특례 나온 적 없고 옆에 큰 4번 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 나온 적 없는데 이건 6월 달에 실무입니다. 실무. 옛날에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진흥지역의 규제가 엄청 강해요. 규제가 강합니다. 규제가 강하니까 매매가 안 돼. 매매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뭘 만들었냐? 내 땅 사가 그게 있다고. 진흥지역 농지 내 땅 사가세요. 누구한테? 농지은행, 농어청사한테. 그럼 걔가 사줍니다. 얼마 줄까요? 공시지가. 그럼 뭐라고요? 장난해? 이러죠. 공시지가 뭐 아니 농지가 안 팔리니까 팔기 위해서 국가가 사준다 그러면서 내 땅 사가세요. 얼마 줄게? 공시지가. 그 장난한 거지 그것은. 정상적인 가격을 줘야 돼요. 얼마요? 감정해야지. 뭘 주겠지? 감정가 주겠지. 감정가 그때는. 정상 가격을 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농업인 보호 측면이니까. 아까 얘는 매수 청구 얘는 농업인 보호가 얘는 투기꾼이에요. 투기꾼. 농사 안 짓고 투기하다 걸리내니까 네 땅 팔아라 하는 것이지 여기는 팔라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이 팔고 싶어도 못 판다니까 내 농지 사가세요. 그러면 적당히 줘야지 그것은. 넘어갑시다. 나중에 실무할 때 필요합니다. 2번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를 쓰는 게 전용입니다. 농지에다 너네다가 주택을 지으면 전용이에요 아니요? 너네다가 주택 지으면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전용이지. 너네다가 공장을 지으면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전용이지. 전용은 농지 전용이라 농지를 뭘 하는 거 농지 외로 사용하는 게 전용이라니까.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 쓰는 게 전용. 농지에 1번, 2번, 3번, 4번 집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번 뭐라고요? 농작물 경작하는 토지, 단연성 식물 재배지, 그런 토지에 계량시설 부지, 그런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이 네 가지가 뭐라고? 농지라고. 네 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 그게 뭐라고? 전용이라고. 전용. 그러니까 논이나 밭에다가 집 지으면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전용이지 그것은. 논에다가 마을 해관 지으면요 전용이지. 논에다가 어린이 놀이터 지으면 그거 전용이지. 밭에다가 축사 지으면 그거는 전용이 아니지. 복숭아 밭에다가 복숭아 보관 창고 지으면 복숭아 밭에다가 복숭아 저장 창고 지어놓으면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거는 전용이 아니에요. 복숭아만 열렸다 그러면 도둑님이 와서 다 따먹이니까 내가 거기서 살면서 지키려고 원래 농막은 농기계 보관 창고인데 지금은 거기서 생활이 돼요. 농막이 전기도 들어가고 지금 된다고 수도 들어가고 농막을 지어놨다.
전용 이해 아니요? 전용이 아니에요.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용이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네 가지가 아닌 용도로 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전용. 이 안에서 움직인 건 전용이 아닙니다. 자, 2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해가지고 농지 전용 허가 1번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체크합시다. 누구 허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합니까? 장관. 장관이면 누굽니까? 국가입니다. 국가.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하냐? 국가가 한다. 누가 한다? 농장이 한다. 농장. 강북에서 강북 아닙니까? 강북이 뭐 어딜 뜻해요? 강남 위에가 강북이요. 그 무슨 얘기요? 서울 강북에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강북에서 수업을 하면서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합니까? 지금 짝수달 2월달 알려줍니다. 헐수달 가서 질문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합니까? 농장이 합니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나중에 질문합니다. 잊으면 안 되죠? 안 잊어먹어요. 그거 난 다음에 1월 한 셋째 주, 이제 3월 셋째 주 가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합니까? 농장. 대답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툭 찔러보는 거예요. 장관이 그렇게 할 일 없어요? 짜실하게 허가나고 앉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말 싹 바꾸고 아니요 시군구 말을 싹 바꾸더라고. 근데 한 사람이 아니요 시군구 한 사람이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앉은 사람이 여기서 보기가 딱 좋잖아요. 남들은 다 아니요 시군구 그러는데 한 사람이 딱 저 보고 있으니까 눈을 찔끔 감더만 그분 이름이 각하거든요. 각하 이름이 각하인데 이름이 이러니까 각하지. 각하가 뭐라냐? 눈을 딱 감더만 나는 큰 소리를 딱 했으니까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장관이다 이러고 우기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뇨 시궁 말 바꿨는데 혼자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못하고 농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죽는다고 웃는데 그 사람만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농지 전용 허가는 목칼이라는 전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정도 말했으면 잊으면 안 돼요. 3월달에 분명히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툭 찔러봐요. 농장 그러면 말만 빙 돌려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1, 2, 3, 4, 5가 전용허가 안 받는 경우인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해해야지 암기하면 안 돼요. 1번. 다른 법에 따라서 농지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한다. 건축법에서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사람 몇 개 있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자, 건축법 허가받으면 농지 전용허가 받은 걸 본다. 그러니까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번은 그 얘기입니다. 2번은 무슨 얘기냐? 도시재가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 전용할 때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상공 지정할 때 미리 전용 협의를 하니까. 3번은 뭐냐? 전용 신고했다. 그 말은 우리 같은 비농업인이 농사 안 되는 도시에 사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는데 농사 짓고 있는 시골 동네 주민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 주민 생활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은 뭐 어린이 놀이터 만든다 마을 해관 짓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신고 규제가 약해요. 신고하고 전용했으니까 또 뭐 하지 말라고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중 일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 4번은 산을 불법으로 새벽에 모르게 야금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집니다. 산을 불법 개간해서 농사 지면 그게 농지가 됩니까? 산을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가서 개간해가지고 숨어서 농사 짓는다고 농지가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서 야금야금 개간해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면 농지가 됩니까? 세 번째 질문하면 똑같은 말 세 번째 질문하면 실제로 답을 바꾸라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목칼은 농장이 목칼이지. 같은 질문을 세 번 하면 세 번째는 답을 바꾸라니까 싫더라도.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다양성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미만이면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지만 3년 이상이 뭐가 돼요? 농지가 되지. 농지가. 농지는 합법이니 불법이니 따지는 게 아니야. 자우지가 농사지면 농지라니까. 무슨 얘기냐? 그 땅이 농지법 적용 대상이 토지가 된다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농지법 적용 대상이 토지가 된다고. 산을 갖다 깎아가지고 농지 만들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든가 산지 전용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불법으로 개간해가지고 농사 짓는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법 적용 대상의 토지가 된다고. 이걸 갖다 다시 어쩐다고 산으로 되돌린다고. 농지법에서는 전용이지. 산지관리법은 원상회복이지. 농지보존도 중요하지만 농지법에서는 농지보존이 엄청 중요하지만 산지관리법은 산지보존은 더 중요해요. 그쪽 법에서는. 이것은 산림의 원상복귀로 산림의 원상복귀.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 안 받아요. 5번째,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 변경 공점 설치한데 또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해해야지 암기해야 될 성질은 아니요. 거기 있는 내용 함정 쓰지도 않아요. 농지 전용 허가 안 받는 사람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 많다. 그렇게 해도 풀린다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써놓고 이럴 때는 허가 안 받는다. 그러면 그렇다. 그렇게만 해도 문제 풀립니다. 함정 안 씁니다. 농지 전용 허가 누가 한다고요? 자, 2번 허가권의 위임을 딱 보고 1번 시도 위임, 2번 시군구 위임 보고 자 문제. 농지 전용 허가 누가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농지 전용 허가 그래도 농자인 농자. 위임은 X입니다. 위임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볼 때는 누구라고요? 농장이고 합격 후에는 언제 장관이 허가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것은. 규모가 작으면 시도한테 밀어주고 더 작으면 시군구 밀어주고 그건 실무죠. 실무. 시험이 아니고 실무. 넘어갔습니다. 3번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신고. 쉽게 생각해야 돼요. 농사 짓는 지역 주민들이 하게 되면 신고. 농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하면 허가. 가장 큰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지역 주민이 하는데 농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지역 주민이 거기다 모텔 짓는다. 그건 아니지. 농사 짓는 주민이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위할 때 그때만 뭐라고요? 신고입니다. 그래야지 이거 암기해서 푸는 거 아닙니다.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시설 부지로 전용할 때는 대리인의 정을 체크합시다. 시군구 신고입니다. 시군구 신고. 박스를 읽으면서 이거는 암기하면 안 돼요. 신고 대상이 아닌 거 그런 문제 나오니까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인은 어업이나 똑같습니다. 1차 산업은 가공하지 않는 1차 산업은 똑같은 거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동급이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어린 놀이터, 마을 해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업무 시설. 그게 전부 다 뭐라고? 지역 주민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런 것은 신고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궁금한 밑에 박스 있죠? 박스 숫자까지는 보란 말 아니에요. 박스 숫자는 보지 말고 그런 내용들 박스 읽어보면 좋아요. 아, 이런 게 농업인 관련 시설이다. 읽어주면 좋습니다. 4번 농지 전용 협의인데 농지 전용 협의는 뭐 협의 자체가 문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전용하면 허가받는다, 뭐한다? 신고한다.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자기네들끼리 할 때는 협의입니다. 협의. 자기네가 중요할 때. 여기서 자기가 누굽니까? 국가지자체, 행정청 간에는 협의라는 말씀입니다. 1번, 2번, 3번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처럼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금 자 파란 선이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는데 농지에다 이만큼 해서 여기에다 뭘 지정한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지정하면 지정하는 순간 얘는 개발 아닙니까? 농지는 보존이고. 그러면 이 부분의 농지가 주상공으로 바뀐다고. 개발로 바뀐다고. 전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전용하고자 하는 주무부장이 누구라고?
국장, 지자체장 누구라고? 시도, 대도시는 누구 찾아가서 위에 있는 농장 찾아가서 전용 협의한다 이런 얘기. 이게 전용 협의입니다. 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 도로 결정하고자 하는 누구는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은 도로 결정 주무부장 누가 합니까? 국장, 지자체장 누굽니까? 시도, 또 10페이지 또 봐야지. 10페이지 봐요. 별 7개 또 찾아봐요. 그럼 3번 하니까 3번 기반시설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똑같아요. 얘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고자는 주무부장이나 국장이나 시도, 대도시는 누구 찾아가서? 농장 찾아가서 전용 협의한다. 이런 게 협의.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기네들끼리 협의지 이런 얘기요. 그 넘어가게 되면 이제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인데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글자 그대로 다른 용도로 농지가 다른 용도로 일시 잠시 쓴다. 일시 사용허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용도로 잠시 쓰고 싶은 뭐라고요?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국가나 지자체가 잠시 쓰고 싶으면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 농지는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 이게 있는데 타용도 일시 사용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일시 사용 협의. 근데 뭐는 없어요? 신고가 없어요. 그게 우리 시험 문제.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는 없다.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는 없는 거예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하고 일시 사용 협의만 있습니다. 농지를 다음 해당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크합시다.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누구? 시, 군, 구 허가받는다. 시, 군, 구 허가. 허가받은 사람을 변경할 때 어쩐다? 변경 허가.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시군과 뭐한다? 협의한다.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신고는 없다. 그럼 여기에서 일정 기간 사용하고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이죠. 복구하는 조건. 다시 농지로 되돌아온다.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가 전용 입니까? 이 판단을 해야죠. 잠시 쓰고 어쩐다 농지로 되돌아온다. 전용입니까? 전용이 아닙니다. 그죠? 봐요.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전용이 아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5번 전용허가 제한 취소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면 7번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지보전관리 조성을 위한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영관리자에게 납부해야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옛날에는 뭐라 했냐면 대체 농지조성비, 그러다 중간에 말이 바뀌어서 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체 농지조성비가 순간 뭐로 바뀌었냐? 농지조성비로 바뀌다가 다시 명칭 뭐로 바뀌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그래서 농지보전, 이거를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중간에 농지보전부담금. 4월 17일 날 뭐 한다고 제가 얘기해 줬나요? 안 해줬나요? 네. 야간만 얘기했나요? 4월 17일 날 천안에서 전국 모임. 4월 17일 날 천안에서 상반기 전국 모임하고 그럼 전국에서 이제 저랑 같이 중개업 하는 분들이 와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 주말에 또 모여서 하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상반기는 제가 당일로 하고 당일로 모임하고 하반기는 1박 2일로 모임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식기인데 그 대부분 식기분들 많이 옵니다. 동강으로 하는 분들 되게 많이 오고
원주도 참여해야 됩니까? 우리도 버스 하나 빌릴까요? 아니, 다른 지역은 다 버스 빌려서 오는데 승용차 가는 것보다 버스가 훨씬 싸요. 버스가 더 훨씬 싸니까 승용차 위험보다 버스 빌려 다니는데 보통 20명만 넘으면 버스가 싸요. 부산도 그러고 광주도 그러고 대구도 울산도 버스 빌려 전부 다 천안으로 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천안 가보세요. 가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나중에 공동 중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상반기는 당일하고 하반기는 1박 2일 하는데 1박 2일 하면서 이제 자유 토론하는데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농지를 전용할 때 내는 돈이 뭐냐? 한 사람이 대체 농지 조성비 낸다. 이거는 모르더라고요. 아니야. 농지 보존 부담금 낸다. 아니야. 둘 다 낸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뭐고? 이 돈은 뭐고? 이 돈은 뭐냐? 대체 농지 조성비는 뭐고? 농지 보존 부담금 뭐냐? 옛날에 공부하고 옛날부터 농지를 아는 사람 뭐 낸다고? 대체 농지 조성비. 글자 그대로 이 농지가 없어지면 다른 농지를 그만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니까. 다른 농지 조성할 때 필요한 돈 내고 이 농지를 전용시키려는 얘기요. 옛날에는 명칭이 됐는데 지금은 이 명칭이 때 바뀌었다고요? 농지 보존 부담 명칭이 바뀌어서 명칭이니까 둘은 결론은 뭐라고요? 똑같은 뜻이다. 이걸 일단 알아야 된다고. 둘은 똑같은 뜻입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이 돈 낸다 말하니까 그 돈이다. 일단 그거 먼저 알아놓고 납부 의무자 누군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하면 안 되고. 농지 보존 부담금은 누가 내는가 그러면 간단하게 실질적인 전용입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내는데 전용한 자인데 그때 전용은 형식적 전용이 아니고 실질적 전용. 실제로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냅니다. 실제로 전용하는 자 됩니다. 형식적 전용 아니에요. 갑이 파란선 농지입니다. 농지. 이 농지 이 부분에 따라 내가 뭐 하겠습니까? 갑이 주택을 건축하겠다. 농지 전용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여기서 먼저 건축하기에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봐줘 안 봐줘? 봐주죠. 그러면 얘는 농지 보존 부담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얘가 농지를 전용하는 거 안 하는 거요? 건축법으로 하게 되면 안 낸다고 하면 다 건축법 해버려야지.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자, 이 지역은 현재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농지지만 주거지역. 이 농지 이 부분을 의리역에다가 당연히 주택을 해야지. 농지를 전용한다. 농지 전용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미 이것은 주거지역입니다. 이미 전용이 되어 뭐가 끝났습니까? 협의가 끝났습니다. 협의하고 이미 주거지역 만들어놨어요. 이거 주택 짓는다고 전용할 때 일단은 농지로 보여요. 아직까지 보이는데 이거 전용할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안 받을까요? 이미 협의가 끝났으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얘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을 자 전용 협의하는 국장, 시도, 대도시가 내겠습니까? 이 전용하는 실제로 전용하는 형식적으로 전용하는 국장, 시도, 대도시가 내겠습니까? 실제로 전용하는 을이 내겠습니까? 얘가.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은 마지막에 뒤집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로 결정합니다. 도로 결정합니다. 누가 한답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 이 부분이 전용됩니까? 안 됩니까? 전용이 됩니다. 국장, 시도, 대도시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결정만 선만 끊었어요. 도로 설치합니다. 도로 설치 누가 한답니까? 그래서 원주시장이 도로 설치합니다. 공사합니다. 돈 누가 내는 거예요? 원주시장이. 이 돈은 누가 냅니까? 원주시장이 냅니다. 다 받을까요? 좀 깎아줄까요? 깎아주지. 조금 깎아줘요? 많이 깎아줘요? 다 깎아줘요? 100% 깎아줘요. 100%.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감면이요. 감면 사유지. 납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농지 보존 부담금은 누가 내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뒤집는 자. 실질적 전용. 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자 농지 보존 부담금은 실제로 전용한다 낸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은 자가 농지 보존 부담금 냅니까 안 냅니까? 이거를 잘 물어봐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뭐가 아니요? 전형이 아니요. 전형이 아니니까 농지 보존 부담금 안 냅니다. 그 해석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지 말고 맨 밑에 감면 봐야 돼. 감면. 감면. 상식적으로 보지 말고 누가 하면 감해 줄까요? 국가. 또 지자체. 무슨 사업하면? 예, 공적인 사업하면. 또 누가 하면 좀 깎아줄까요? 예, 제일 뒤에 뭐라겠어요? 농업인. 그렇죠. 농업인. 농사 짓는 동네 주민들이 하면 그분들이 하면 감해줘야지. 봅시다. 일단은 줄 꺼놓고 넘어갑시다.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줄 꺼놓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 공공용. 당연히 감면서입니다. 중요 산업시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산업시설.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 감면할 수 있고 3번은 신고 대상. 그게 농업인 관련하니까 농업인 관련. 농사 짓는 지역 주민 관련.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감면할 수 있답니다. 감면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나오면 국가 지자체가 공용 공공용 목적을 조정하면 나빠하지 않는다. 틀렸다.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면 나빠하지 않는다. 틀렸다. 중요 산업 시설이면 나빠하지 않는다. 틀렸다.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시험 볼 때까지 뭐 한다? 감면할 수 있다. 시험 끝난 다음에는 몇 프로 감면? 네, 그러면 찾아야지. 그때는 대부분 100%가 대부분 100%가 많다고. 100%짜리가 많다고. 어떤 거는 간혹가다 50%짜리도 있고. 합격형 찾아야 돼요. 나머지 내용은 지금 설명할 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8번 용도 변경 승인은 여태까지 지문 하나 났고 넘기면 2번 뭐 지목 변경이니 원상 회복이니 그것도 마찬가지고 9번 농지 원부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게 서서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더 설명할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 2월 해가지고 1순환이 정상적인 1순환이 한번 끝났습니다. 이제 1, 2월 해가지고 1순환 끝났으니까 이제 공부는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월부터 시작. 1월 달에 시작한다. 그 사람들은 3월부터 시작하는 거고 2월 달에 했다. 그 사람은 4월 달에 시작되고 4월간 2달 해가지고 한 바퀴 빙 돌고 이게 빙 돌고 난 다음에 2순환 들어갈 때 그때부터 공부가 전후 사정을 알면서 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부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예습하고 복습을 이제 다 해야죠. 그 전에는 예습하지 말아죠. 읽고 뭐 하냐고 앞에서 X 열받는데 실컷 읽었는데 X 안 나온다. 근데 지금은 예습하게 되면 책의 중요 부분은 웬만큼 다 꺼졌거든요. 어디가 중요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면 진짜 좋은 거고. 예습이 안 되면 복습은 반드시 하는 거고, 반드시. 그리고 이제 3월달 가니까 3월달부터는 자, 녹음을 하루 수업에 이렇게 차수한 거 4시간짜리를 갖다가 30분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녹음을 떠가지고 녹음 파일을 녹음 파일 이걸 갖다가 PDF 해가지고 PT 하려더니 기계를 사야 되는데 그 기계가 7, 80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써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요즘 PT 쓰는 사람 있거든요. 그거 여기서 저까지 안 쓰러 안 가고 손을 착각 해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환불한 학생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는 그게 좋아 봐가지고 그걸 좀 사서 쓰려고 했더니 원장들이 극구 말리는 거 하지 말라고. 아직 우리 시대는 그거 안 맞다고. 우리는 글씨 쓰고 보는 거 익숙하지. 이거를 갖다 통째로 한마디 이걸 갖다 빔 싸주고 빔 쏘고 앞에서 여러분 농지 처분 사유는 3개월하고 이게 슉슉 지나가 버리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지방에 그거 쓰고 있는 하고 원장들 물어봤더니 원장들이 극구 말리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벌써 지금 환불이 몇 명 나온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빔 쏘면서 해주려고 했는데 녹음 뜬 것도 빔 쏘면서 해주려고 했는데 빔 쏘는 건 포기했고 다시 그냥 육성을 합니다. 육성을 떠가지고 지금 카페 들어가면 육성 떠는 거 있어요. 그건 이제 개정되기 전 작년 거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것은 이제 우리 학원에서 뜨니까 우리 학원에서 녹음 떠가지고 오전 수업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0분 만에 딱 녹음해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해가지고 실장님이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런 부분이 30분이면 되는 거니까 복습은 몇 번씩 할 수 있잖아요. 복습은 30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반복 복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